안녕하세요. 이제 휴브레인 신노엽 대표입니다. 이제 2019학년도 대입 수시도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그 수시의 특징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하긴 했습니다. 교과 성적이 중요하긴 했지만 교과 성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내신이 3.5등급인 학생이 서강대 경제학부를 갖다 붙고, 지방에 있는 외고 학생이긴 하지만 2학년 때 내신이 거의 5등급에 육박했던 학생이 3학년 때 내신을 올리고 다양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탐구활동을 하였더니 성균관대 경영이나 이런 고려대 통계학과에 1차 합격을 하고 성균관대 경영에 최종 합격을 하는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다 좀 더 보다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최승훈 교사님이죠. 대교역 대표 강사시고 작년도 전북교육청에서 그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한 자기소개서 글쓰기의 이해라는 어떤 특강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학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교과 성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분이 정의한 건 뭐냐면 교과 성적보다 같거나 큰 개념이 학업이라는 점을 갖다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보다 같거나 큰 개념이 학업이다 하는데 그럼 과연 그 학업이 뭔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이제 설명했던 PT 내용을 보면 자소서 1번 문항은 지원자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역량을 발전시킨 사례를 묻는 문항이다. 예를 들어 통계학에 지적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 통계학에 대해 알기 위해 네이버 캐스트 등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나 테드, K문구, 코스웨어 등에서 강의를 듣는다. 또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통계학 노트를 만들어 통계 관련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통계학 관련 전문 용어를 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봤다면 일반 항목에 적합한 몰입 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예를 들면 통계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기는 모르다 관련 도서를 읽고 그리고 관련 도서뿐만 아니라 관련 무크 강의를 듣고 이걸 토대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봤다면 이제 이런 탐구활동, 심화학습 과정과 탐구활동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바로 탐구 역량이 교과 성적보다 같거나 큰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학업 역량을 드러낼 때는 자신만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차별성, 심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화한 내용이 뭐죠? 바로 아까 얘기한 그 통계학과 관련된 강의가 도서를 읽고 무크 강의 들었어. 그 무크 강의가 뭐죠? 바로 대학에서 대학 교수님들 하는 무크 강의죠. 그럼 통계학에 대한 무크 강의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통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통계를 심화학습하기 위한 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과 같은 심화학습 과정을 하고 이것 토대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이런 결과의 심화학습한 내용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근데 학생들은 이제 자소서를 쓸 때 학생부에 기록할 때 활동 그 자체에만 집중한다. 근데 평가자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원자가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공하고 그때 어떻게 성장하고 학업 역량을 키웠는지 여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기계와 관련한 관심 활동, 기계공학과 전공 적합성, 즉 싱크로율이 높은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 학업 역량을 보인 사례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당연히 그러겠죠. 수학에서 기계공학과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 아마 역학이 중요할 겁니다. 동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이런 그 역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또는 수학에서 필요한 선형대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급 수학에 있는 미적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런 학업적 역량을 갖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활동 중심 평가가 아니라 역량 중심 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의료 봉사를 하고 의대를 갔으니까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보다는 실험을 했다건 그 실험을 나타내기 위한 학습 과정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배경적 지식이 되는 이론적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분은 누구냐면 이제 대학교 입학사 장관이죠. 김경수 책임 입학사 장관이신데 이 PT는 작년도 7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고3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소개 작성법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3월, 6월 모의고사 1등급 나왔다고 내신보다 수능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시는 재학생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고 정시는 재수생과 N수생, 반수생까지 경쟁해야 하므로 수시를 지르고 정시로 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비중이 30%였다 하더라도 수시의 비중이 역시 70%이기 때문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을 갖다 몰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뭘 나타내야 된다? 학업 역량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보는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서도 반대로 소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학생부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라는, 소명을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없는 걸 갖다 자소서에 써서 자기 학업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고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는 학생부에 없는 것들도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은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종은 교과전형과 달리 1등급이 3등급보다 우수하다는 전제가 없고 학종의 석차 등급 범위는 굉장히 넓다. 학업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 학생이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기 때문에 석차 등급 평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영어 2등급의 의미는 그 학교 시험에서 11% 분포일 뿐 입학사 장관은 이 학생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지를 교육과정 속에서 들여다보며 이 학생이 가진 게 뭘까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결국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한 1등급이 2등급보다 우수하다는 전제가 다 동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의 영어 등급에 대한 어떤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에서는 뭘 보냐면 이 학생의 영어적인 능력을 갖다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 내신의 작대가 아니라 아마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나 서울대학교의 이런 전공교육 교양 과목 서울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탭스가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한 과목을 갖다 반드시 3학점짜리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대학교에서 탭스 90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탭스 900점 이상의 능력을 갖추는 학생들만이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탭스 900점이라는 것을 갖다 어떤 인증서나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탭스 900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읽기 능력, 독해 능력, 그 다음에 라이팅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말하기 능력을 갖다 충분히 학생과 자소서에 나타내는 것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공적합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지원하기에 해당하는 분야, 해당 학과에 대해 탐색했을까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이 될까, 학업을 하기 위한 관심과 열정이 있을까이므로 지원 분야에 내가 적합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전공이 뭐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해설을 참고하여 우리 고등학교에서 어느 부분의 교육과정과 연결할 수 있겠다를 보면 된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 이 부분을 좋아하고 잘했다. 거기에 필요한 열정과 관심을 드러내면 된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적 역량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적 역량인 거고, 전공적합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학,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의대 교육과정을 봐서 바로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생화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면역학이라든지 이런 공부하고, 그래 기계공학과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수학이라든지 공학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4대 역학이라든지 이런 역학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교육과정을 참고해서 고등학교에 연결된 부분을 갖다 좋아하고 잘했다, 관심과 열정을 보이라는 얘기는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는 어떤 교육과정을 갖다 디벨롭을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생화학, 생리학, 아까 얘기했던 역학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심화하는 것이 바로 전공적합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일반고의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추이.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적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저하는데 평균적인 성적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죠. 평균적으로 성적이 높지 않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서강대 경제학과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했던 탐구 역량을 통해서 학업적 역량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이 했던 탐구 역량을 보면 어떻죠? 소비자 기대 심리의 구성 요소에 기초한 구매 요인과 반구매 요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한 이상 확률적 접근 강의 및 계층 이동과 사회 발전, 빈곤의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리주의는 사회적인 구현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는가, 윤리적 소비는 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공공재의 경합성 문제에 대한 너칭적 대안, 우활 전략과 파레토 최적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다양한 어떤 학습 역량을 통해서 수학과 영어, 진로에 관련된 심학습적 역량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의 내신 추이를 보면 어떻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서강대 경제학과면 아마 평균적인 어떤 내신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전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2등급 정도 전후가 평균 등급일 텐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지만 특목고 학생도 아니었지만 합격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심학습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에 있는 외고의 학생인데 내신 등급이 이렇게 거의 2학년 때는 5등급 가까이 떨어졌었죠. 물론 이제 3학년 때는 올리긴 했지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이 했던 부분들 보면은 뭐 지리라든지 한국사라든지 동아리 보고서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학을 갖다 보면 3학년 때 속논문을 뭘 했죠? 바로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제현상 분석. 회귀분석이 어디냐면 대학의 일반통계학에 대한 과정인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학습적 역량을 갖다 대학의 일반통계학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과 함께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이런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